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신일본 얘기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신일본 개항 50주년 기념 G1 클라이맥스가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거의 그 결승전 직전에 준결승 라인이었을 거야.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고 가죠. A조 1위가 오카다였고 B조 1위가 타마통가였으며 C조 1위가 나이토 테츠야였고 D조 1위가 오스프레이였는데 A조 대 B조, C조 대 D조였기 때문에 오카다 대 타마통가, 나이토 대 위로스프레이로 해서 결국 최종 메인 이벤트는 오카다 대 오스프레이인데 저도 솔직히 오스프레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카다가 이기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근데 오스프레이한테 주기에는 얘네들은 확실히 좀 외국인보다는 좀 자국민을 좀 약간 아니지. 논란이 오카다의 됐어. 경우에는 거의 중학생 때부터 신일본에 몸을 맞춰온 애고 물론 이제 토류몬 약간 그 견습생 시절 있었지만 거의 신일본 레귤러급인 거고, 오스프레이의 경우에는 신일본 레귤러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나갔다 왔죠. 외도를 하다 왔죠. 여러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오스프레이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오카다의 믿음이 더 컸다고 볼 수는 있어요. 신일본 제작진들은 신일본에 대한 정통성이 어쨌든 오카다에게 더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G1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준결승 라인 때까지만 해도 얘기를 드렸었던 건 G1 클라이맥스는 전통적으로 권리증 방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쯤에. 저 네. 킹 오브 프레싱쯤에 있어요. 디스트럭션 투어나 그쯤 사이에. 그래서 이 권리증을 가진 사람이 방어전을 통해서 권리증을 그대로 방어를 하면은 레슬킹덤까지 가게 되고요. 만약에 뺏기면 뺏은 사람이 챔피언과 레슬킹덤에서 이제 챔피언십 매치를 하는데, 잠깐만 질문. 그 권리증을 뺏은 사람이 챔피언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지명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 네. 근데 이번 50주년 G1 클라이맥스 우승자는 혜택이 정말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로얄 럼블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로얄 럼블 우승자가 챔피언을 선택해서 그대로 바로 레슬매니아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예. 이번 G1 클라이맥스 우승자도 권리증 방어전 없이 그대로 레슬킹덤으로 직행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아주 재밌었다는 거죠. 왜냐? 이게 솔직히 말하면 레킹 바로 직행이 50주년 기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그래서 디스트럭션 투어도 옛날에 그 초실력파 선언이라고 해서 버닝 스피릿 옛날 신일본에서 쓰던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올해 한정으로는. 근데 50주년이고 그렇다 쳐도 G1 우승자에게 레킹 직행이고, 그 직행자가 재밌게도 오카다 카츠카입니다. 오카다 카즈치카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고요. 네. 와이프분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말인 즉슨 권리증을 따낸 오카다 카즈치카는 적어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신일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오카다한테 확정된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번 버닝 스피릿 투어, 그러니까 디스트럭션 투어를 할 때 오카다한테 권리증 방어전 없습니다. 이번 버닝 스피릿 투어의 메인 이벤트는 데이지 플레이 대 위로 스프레이의 IWGP US 결정전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9월, 10월, 11월, 12월 그 사이에 페이퍼뷰나 뭐 그런 이벤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주된 스토리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권리증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오카다가 그나마 싱글 매치로 배정된 게 10월에 이제 킹 오브 프레싱 대체로 치러진 초실력파 선언 페이퍼뷰인데, 거기서 조나와 붙는 경기는 논 타이틀입니다. 권리증 방어전이 아니에요. 논 타이틀이에요. 떡더비의 로만 레인즈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뭐 그냥 떠들기만 하다가 그냥 가벼운 경기 정도만 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떡더비로 따지면은 로만 레인즈가 나와가지고 다크 매치 한번 붙고 사라지고, 어느 때는 또 나와가지고 오프닝 때 이그널리지미 하고 사라지고, 페이퍼뷰, 중요한 페이퍼뷰, 뭐 크라운 주얼 그런 때만 나와서 경기하고 또 들어가고. 잠깐만, 근데 기존의 신일본 프로세스대로라면은 9월에 뭐 있고 10월에 뭐 있고 11월에 뭐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그런 그 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제 도전자들과 좀 싸워서 권리증을 챙기느냐 뺏기느냐 그걸 갖다가 경쟁하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였고, 그걸 갖고 이제 이제 11월까지 권리증 지켜냈으니 그 다음 이제 레슬킹덤에서 챔피언 너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딱 도전을 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왜 사라진 겁니까? 진짜 딱 50주년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게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사람들이 신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가냐면, 첫 번째 표면적으로 신일본 50주년이 맞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오카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썰이 있습니다. 에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일본 레귤러로 그동안 활약했던 오카다 카즈치카라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동안 오카다의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40대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거의 혹사당하다시피 뛰었죠. 작년, 재작년도 다 모두 시즌을 잠깐만, 보면. 나이가 40도 안 됐다고? 이분이? 네. 나이가 40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중학교 때부터 훈련생 시절을 거치면서 워낙 안 빠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거의 중요한 경기들에는 다 참석을 했던 터라 우리가 늘 신일본 전일본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얘네들이 몸을 혹사시킨다 라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토도 제 몸 상태가 아니고 이부시도 제 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난리가 나서 일단 휴직 처리가 됐고. 그리고 오카다도 제 몸 상태가 아니고 이러는 상황에서 신일본 제작진들이 만약에 오카다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카다의 와이프가 출산이 머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정도 조치는 해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든. 네. 표면적인 이유. 신일본 50주년인데 신일본 레귤러한테는 일단 줘야겠고 근데 지금 올라온 애들이 썩 맘에 들지 않는다? 오카다, 타마, 나이토, 오스프레이. 응. 근데 일단 타마 통과와 오스프레이는 제껴야죠. 외국인 출신이니까 조금 순번이 밀리지. 타마 통과도 신일본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일본 레귤러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맞나? 아, 맞을 레귤라인 판딩이에요. 타마통과도 령라이언 거쳐서 올라는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레귤러면 정규직이야, 정규군이야. 거예요. 정규 직이죠. 직이지만 그런 것도 일단 작용을 했다고 봐요. 아까 맨 처음에 비스트가 얘기했던 외국인이라는 제약이 조금 있으니까 일단 그럼 타마 통과와 오스프레이 제외. 그럼 잠깐 댓글을 걸어봅시다. 윌 오스프레이는 약간 논란이 있었다고 쳐요. 논란이 있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징계성 각본을 해줬다고 쳐. 어허. 타마통과는 차별 아니야? 태클을 걸자면, 굳이 태클을 걸자면. 그래서인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번 그 초실력 파선언 페이퍼뷰 때 지난번에 그때 한번 제이 화이트하고 그때 타마통과가 이른바 그 블리클럽 추출 떡밥 있었잖아요. 스트롱에서 그 떡밥을 그 페이퍼뷰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증 방어전을 하지 않는 대신 그러니까 신일본인 제작진이 처한 조치가 뭐냐면 오카다의 권리증 방어는 없이 레킹을 직행하되 제이 화이트는 한동안 그때 제이 화이트가 여러 이유 때문에 방어전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방어전을 이번 10월 페이퍼뷰에서 타마통과와 진행한다. 그러니까 스트롱 때부터 이어졌던 스토리를 그냥 여기서 일단 1차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타마 통과는 신일본 스트롱, 그러니까 신일본 USA에서 제이 화이트와 좀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블리클럽에 쫓겨났죠 결국에. 이게 또 임팩트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리클럽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거를 계기로 타마 통과는 지금 텀펠에서 정규군으로 갔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싱글 레슬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이 화이트와 계속해서 갈등이 있게 됐는데 이 갈등을 10월 페이퍼뷰에서 풀게 됐다는 점이죠. 원래는 킹 오브 프레스인데 이번에는 옛날 명칭을 써가지고 초실력 파선언. 그러다 보니 타마 통과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각본이에요. 어차피 스트롱 때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풀긴 풀어야 했던 각본이니까 제이 화이트와는. 또 제이하고 타마통과 또 외국인 레귤러서 오래 있었죠. 영라이언부터 쭉 올라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는 이거를 못 주는 대신에 챔피언하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싱글 레슬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통과 과정. 가능성을 시험해보겠다 이거구만. 네. 그쵸? 그러니까 여태까지 타마통과가 우리나라 신일본 팬들이라든가 외국 쪽 신일본 팬들한테도 태그팀 전문 선수 유명했어요. 동생이 뭐 탕가로하고도 말할 거 없이 그냥 싱글 레슬러로서 아직 물음표가 붙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번 G1 클라이맥스 기점을 뭔가 좀 싱글 레슬러도 써봐도 되겠는데? 레전드의 아들 그런 타이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부시로드 측에서도 한번 이 타마통과를 한번 싱글로 키워보자 이런 것 같아요. 오카다와 나이토로 넘어가 봅시다. 나이토의 경우에도 잠깐의 일탈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멕시코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 뜬금없이 멕시코로 가가지고 들여갖고 온 게 LIJ였으니까. 근데 나이토는 정확히 멕시코 문화 때문에 아니라 정확히 지금 부상이 좀 많이 쌓여서 그런 건 맞아요. 결론은 한 번도 자리를 안 벗어나고 무사수련 기간 빼고는 9개 훈련생 기간 빼고는 쭉 자리를 지켜왔던 신일본의 중학생 때부터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일본에는 남아있을 것 같은 즉 타나하시의 직계 후계자 오카다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또 제이한테도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제이가 벨트를 뺏겨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제이랑 타마통과는 또 투닥투닥 하다가 정규군하고 이제 블리클럽 충돌하겠지. 그럼 어차피 월드 태그리그도 12월에 있으니까 또 어차피 태그팀 단위로 또 어차피 또 붙어야 될 상황도 오고. 그죠? 만약에 제이가 지켜내면 그냥 제이 대 오카다로 메인 이벤트 확정이고 도쿄돔에서. 맞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고 타마 통과해서 나쁠 거 없고 오카다는 뭐 중요한 경기 한 번만 뛰고 나머지는 그냥 짜잘한 경기만 뛰면 되니까 그것도 뭐 오카다가 많이 태그 경기니까 뭐 많이 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카다 입장에서는 되게 12월 고라쿠엔까지 꿀빨 수 있는 거죠. 고라쿠엔 때는 사실상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라고 다음에 물어보는 게 적절한가요? 사실상 이번 거는 사실상 신일본의 숨고르기라 봐도 됩니다. 지원을 거치면서 확실히 보였던 거는 오카다한테 굳이 권리증을 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권리증을 줬다는 거는 신일본 제작진들이 일단은 저번 포비던도까지 너무 불태운 걸 사실이니까 좀 쉬어가겠다. 이번에 스트롱도 그렇게 뭐 큰 각본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레킹까지 쉬어가겠다. 좀 그런 느낌이 보여요. 신일본 50주년이라는 큰 의미 그냥 상징성이라고 봐도 돼요. 별거 없어요. 네. 아마 내년 51주년 되잖아요. 똑같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네. 별거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하반기 각본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신일본을 보던 사람들 하반기 디스트럭션이나 킹오프 레슬링 때 뭔가 빵빵 터지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번에는 좀 안 터져서 에이 심심하다 싶은데 뭐 그럼 레킹에서 터트리겠죠.